스트레칭 좀 하고 왔어? 온몸이 왜 이렇게 나는 뻐근하지? 어제 너무 열심히 쉬었나? 목소리도 잘 안 나오고 영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 날도 좋은데. 자, 우리가 이제 어느덧 많이 왔어요. 이거하고 이제 찾기 참조 영역 2개가 남았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중첩이 들어갈 거야. 하나가 아닌 여러 개의 함수를 중첩하는 거를 사용을 할 거예요. 지난주에 잠깐 추주 함수와 랭크 함수를 사용을 해서 또는 추주 함수와 레프트 함수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구했었어. 중첩이라는 걸 해봤었어. 여기에서도 중첩을 한번 해볼 건데요. 자, 먼저 내용을 보면 세 번째 논리함수 문서 불러왔니 얘들아? 잠깐만. 세 번째 논리함수 문서에 보면 다중이품은 AND, OR 함수를 이용을 할 거예요. 먼저 평균을 간단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제는. 자, 연결되어 있으니까 원본 자료에서부터 평균까지 영역 지정. 원본 자료에서 평균까지 영역 지정. 그리고 함수, 자동합계에 있는 목록 단추 눌러서 평균 선택. 자동합계에 있는 목록 단추 눌러서 평균 선택. 그러면 자동적으로 평균이 구해졌을 거예요. 자, 됐나요? 자, 이번에는 결과 1에 셀 포인터 갖다 놓고요. 아래쪽에 있는 내용을 보면 결과 1. 평균이 80점 이상이면 합격,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을 표시해 달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구해놓은 평균을 가지고 평균이 80점 이상이면 합격,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 if라는 함수는 조건 함수였었어. 조건을 만족할 때의 값과 만족하지 않을 때의 값을 따로따로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로지컬 테스트라는 조건식을 판별을 해서 조건을 만족할 때 true일 때의 값과 조건을 만족하지 않은 false일 때의 값을 따로따로 반환을 해줄 수가 있어요. 우리의 조건식은 몇 점 이상이라는 조건? 80점 이상이라는 조건. 80 이상이면 합격,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을 표시한다라고 했어요. 결과값을 표시할 G2셀에 셀 포인터 갖다 놓고요. 결과값을 표시할 G2셀에 클릭해서 셀 포인터 갖다 놓고 는 if 더블 클릭 함수 창까지 열어놔 주세요. 자, 랭크 EQ 함수처럼 if 함수도 첫 번째 줄만 남겨놓고 나머지 자료는 좀 가려두는 게 함수식을 만들 때 덜 혼돈스럽습니다. 윤재영의 평균값만 나오도록 함수창을 살짝 가렸고요. 로지컬 테스트, 아까 조건이 뭐였었어? 평균이 80 이상. 어떤 셀이 80보다 크거나 같냐? 평균이 F2셀에 있는 뭔가의 평균값이 마우스로 직접 F2셀에 클릭을 해줬고요. 크거나 같냐? 얼마보다 크거나 같냐? 80. 내가 선택한 평균이 80보다 크거나 같냐? 그거를 만족하면 value if true 합격. 그것을 만족하지 않으면 value if false 불합격. 큰 따옴표는 직접 입력하지 않아도 항목이 넘어가면 얘가 알아서 찍어주기 때문에 큰 따옴표 합격, 큰 따옴표 굳이 입력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선택한 F2셀에 있는 평균이 80보다 크거나 같냐? 만족하면 합격이고 만족하지 않으면 불합격을 나타내 달라라는 조건식을 만들었고요. 확인 클릭. 자, 그러면 채우기 핸들 더블 클릭. F2셀에 80이 넘지 않은 윤재영은 불합격, 나머지는 합격.
합격이라고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됐나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어렵지 않아. 단일 if문은 조건식이 하나예요. 조건식이 하나여서 조건을 만족할 때의 값과 만족하지 않을 때의 값을 각각 넣어줄 수 있고, 여기 if문에서 가장 많이 범하는 오류는 요거. 로지컬 테스트의 조건식에서 앞에 있는 비교 대상 셀, 평균 셀을 선택하지 않고 무작정 크거나 같다 80이라고 입력하는 오류를 가장 많이 범합니다. 반드시 비교 대상 셀, 평균 값이 있는 비교 대상 셀을 선택을 하고 조건식을 작성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고요. 아까 value if true와 value if false에 들어가는 문자열은 굳이 큰 따옴표 입력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생긴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조건식에 문자열을 넣는 조건식을 사용한다면 그 문자열은 조건식에 들어가는 문자열은 내가 직접 뭐 해야 된다? 큰 따옴표를 찍어줘야 합니다. value if true, value if false에서는 굳이 입력 안 해도 되지만 조건식에서의 문자열은 반드시 뭐를 해줘야 된다? 큰 따옴표 찍어줘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결과 2를 한번 구해 볼게요. 요번에는 조건이 더 들어갔어, 얘들아. 결과 2에 보면 평균이 90점 이상이면 최우수, 만족하지 않으면 값을 넣어주려고 했더니 또다시 조건이 들어가요. 80점 이상이면 우수, 최우수도 우수도 아니면 노력으로 표시를 하래요. 조건이 90점 이상이라는 첫 번째 조건, 80점 이상이라는 두 번째 조건이 나와져 있어요. 이것을 다중 if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중 if문은 지금 보는 것처럼 조건이 하나, 두 개가 들어갔을 때를 이야기를 해요. 다중 if문을 사용을 할 때, 함수를 중첩하는 방법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요. 먼저 보면서 갈게요. 결과값을 표시할 H2셀에 셀 포인터 갖다 놓고요. 결과값을 표시할 H2셀에 클릭해서 셀 포인터 갖다 놓고 는 if 함수 더블 클릭 함수 마법사 fx if 더블 클릭했고요. 함수 마법사 fx 눌러서 함수 창까지 열어놨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자료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려주세요. 이 첫 번째 셀에다가 H2셀에 모든 경우의 조건을 다 넣어줘야 돼. 90점이 넘는지 80점이 넘는지 이 모든 조건을 다 넣어주는 조건식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 로지컬 테스트는 평균이 F2셀에 있는 평균이 크거나 같냐, 얼마보다 크거나 같냐, 90점보다 크거나 같냐. 만족한다면 value if true 뭐를 넣어주라고 했어요? 만족하면 최우수, 만족하지 않으면 value if false까지 옵니다. 자, 만족하지 않으면 값을 하려고 했더니 우리 값을 입력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만족하지 않으면 다시 조건이 들어가요. 얼마라는 조건? 80점 이상이라는 두 번째 조건이 들어갑니다. 이거 취소됐나 보다. 자, 잠깐만. 자, 지금 value if false까지 왔어요. 두 번째 조건, 80 이상이라는 두 번째 조건을 넣어야 하는데 value if false에 그러면 뭐라고 쳐야 될까요? 여기에다가. 조건이 들어가야 되니까 당연히 뭐가 들어가야 되겠어? if. 영어로 value if false에 if 괄호 열고 값을 입력하려고 했더니 값이 아니라 또다시 조건이 들어가서 if라고 입력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어디에 가서 클릭하자? 수식 입력줄에 있는 if를 클릭. 왼쪽에 있는 게 아닌 오른쪽에 있는 if 클릭. 조금 전에 입력한 if를 클릭하면 함수창이 if 창으로 바뀌었어요. 여기까지 왔나요? 자,
그러면 로지컬 테스트에 다시 클릭. 로지컬 테스트에 클릭. 또다시 조건식을 만들면 돼요. 평균이 F2셀에 있는 평균이 요번에는 크거나 같냐? 얼마보다 크거나 같냐? 80. 모든 조건을 다 여기다 넣어 놓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80보다 크거나 같냐? 그러면 만족하면 우수. believe true의 우수. 이것도 만족하지 않으면 노력. 자, 그런 다음에 한 가지 기억할 것. 자, if 함수 창에서 지금 여기까지 완료했죠. 여기서 확인 단추 누르면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잠깐만 봐주세요. 자, 여기에 보면 앞에 있는 if에 대해서 여는 괄호가 있어. 자, 잠깐만. 자, 선생님 화면을 봐주고요. 자, 화면에 보면 여기에 앞쪽에 if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우리가 추가한 if도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if에 여는 괄호가 여기 하나 있고 뒤에 있는 if에 여는 괄호가 여기 하나 있어요. 그러면 함수는 여는 괄호와 닫는 괄호가 한 쌍이라고 이야기를 했어. 자, 괄호가 2개 열어졌는데 닫는 괄호는 몇 개가 있을까? 여기 하나뿐이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해줘야 되는 작업 하나는 뭐냐면은 자, 잠깐만. 노력까지 입력을 했죠. 앞에서 삽입한 if로 한번 클릭. 수식 입력줄에서 먼저 삽입했던 if 창으로 복귀. 자, 잠깐만. 너희들도 지금 노력까지 입력을 하고 앞으로 if 창으로 복귀했더니 요렇게 빨간색으로 나와 있니? 아니면 내 것만 나와 있니? 빨간색으로 다 나와 있어? 그러면 수정을 할게요. 자, 다시 한번 노력 클릭. 수식 입력줄에서 노력 클릭. 자, 큰 따옴표를 직접 찍어주세요. 자, 우선은 확인을 눌러주세요. 확인. 뭐라고 나와? 괄호 하나를 더 추가해주겠다라는 메시지가 나올 거고요. 예단추 눌러주세요. 우선은 노력이라고 나왔나요? 노력이라고 나왔어? 자, 요 결과값 과감하게 지워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아까 우리가 if하고 여는 괄호까지만 했는데 여는 괄호, 닫는 괄호까지 하고서는 가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야 오류가 줄어들 것 같아. 자, 다시 한번 H2셀에 클릭해서 셀 포인터 배치합니다. 자, 는 if 괄호 열고 함수 마법사 fx 로지컬 테스트까지 와주세요. 자, 아까와 똑같아요. 첫 번째, 평균이 90점 이상이라는 조건부터 다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로지컬 테스트에 커서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요. 커서가 있는 상태에서 평균이 F2셀 클릭, 크거나 같다, 얼마보다 크거나 같다, 90보다 크거나 같냐. F2셀이 90 이상이면 자, 벨리프 트리에 커서 배치하고요. 최우수 그리고 벨리프 펄스에 커서 배치해주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왔나요? 자, 여기에서 우리 아까 만족하지 않을 때의 값은 또 다른 조건이기 때문에 여기다 if라고 입력을 했죠. if 여는 괄호만 하지 말고 닫는 괄호까지 추가해주세요. 여는 괄호, 닫는 괄호. 여는 괄호, 닫는 괄호.
if 괄호 열고 괄호 닫고까지 했으면 수식 입력줄에서 if 클릭, 수식 입력줄에서 if 클릭. 다시 한번 로지컬 테스트로 돌아옵니다. 자, 아까와 똑같이 평균이 크거나 같냐, 몇 점보다 크거나 같냐, 80점 이상이면 80점 이상이면 우수, 밸리브 트루의 우수, 밸리브 펄스의 노력 이라고 입력하고 확인까지 누르면 돼요. 이제는 오류가 안 나올 거예요. 중간에 함수를 중첩을 할 때는 여는 괄호, 닫는 괄호까지 입력해 주기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채우기 핸들 더블 클릭하면 노력 우수, 최우수, 우수로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됐나요? 함수 중첩을 할 때는 중첩하는 함수 이름을 입력하고 여는 괄호와 닫는 괄호까지 모두 한 쌍으로 입력해 주는 것을 기억해 주고요. 다시 한번 결과 3번으로 가볼게요. 이번에도 조건은 조건이야. 그런데 국어, 영어, 수학 점수가 모두 80점 이상이면, 즉 국어도 80점 이상, 영어도 80점 이상, 수학도 80점 이상이면 만족하면 우수, 만족하지 않으면 노력이라는 문자를 나타내달라고 합니다. 세 가지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지 만족하지 않는지를 판별할 때는 AND 함수 또는 OR 함수를 사용을 해야 해요. 자, 국어, 영어, 수학 점수가 모두 80 이상이어야 하니까 AND일까요? OR일까요? AND겠지. 자, 그러면 결과값을 표시할 I 이 셀에 클릭해서 셀 포인터 배치를 합니다. 국어, 영어, 수학 점수가 모두 80점 이상인지를 확인을 할 거고요. 결과값을 표시할 I 이 셀에 셀 포인터 갖다 놓고 는 if 더블 클릭 함수 if 하시고 함수 마법사까지 열어주세요. if의 함수 마법사까지 열어주세요. 자, 로지컬 테스트는 국어, 영어, 수학 점수가 모두 80점 이상이다. AND 함수를 이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로지컬 테스트에 직접 AND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세 개의 과목이 모두 80점 이상인지를 판별해야 하기 때문에 AND 함수를 이용해서 조건식을 넣어줄 거고요. 조건식에 바로 AND 괄호 열고 괄호 닫고까지 한 다음에 어디에 가서 다시 클릭하자. 수식 입력줄에 있는 AND 클릭, 수식 입력줄에 있는 AND 클릭하면 AND 함수 창으로 변경이 되어졌어요. 자, 여기까지 잘 왔나요? 자, 로지컬 1에 클릭해서 커서 배치하고 첫 번째 조건은 뭐야? 국어가 80보다 크거나 같냐? 자, 아까와 마찬가지로 첫 번째 데이터만 나와 있으면 돼요. 국어 점수가 C2셀이 국어 점수가 있는 C2셀이 크거나 같냐? 얼마보다 크거나 같냐? 80보다 크거나 같냐? 두 번째, 로지컬 2에 클릭을 하고요. 영어 점수가 크거나 같냐? 얼마보다 크거나 같냐? 80보다 크거나 같냐? 세 번째, 로지컬 3. 세 번째, 수학 점수가 크거나 같냐? 80보다 크거나 같냐? 세 개의 국어, 영어, 수학 점수가 모두 80점 이상이냐? 이것을 만족하면 우수, 그렇지 않으면 노력을 하고 싶대요. 자, 지금 우리 조건식까지 왔어요. 이제 어디로 가야 될까요? 다시 만족할 때의 값, 만족하지 않을 때의 값을 각각 입력해야 되니까 수식 입력줄에서 if 클릭, 수식 입력줄에 있는 if 클릭. 그러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AND 함수가 나올 거예요. AND 함수는 조건식이 모두 만족하면 true.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으면 false라는 값을 돌려줍니다. 우리는 value if true에 클릭해서 커서 배치하고요. 우수,
value per person은 노력. 그리고 확인 클릭. 채우기 핸들 더블 클릭. 자, 조금씩 복잡해져요. 자, if 함수에서 2개 이상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지,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되는지, and와 or 함수를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결과 4는 너희들이 한번 직접 해볼까? 결과 4에 보면 국어, 영어, 수학 점수 중 한 과목이라도 90점 이상이면 국어, 영어, 수학 이 세 과목 중에 한 과목이라도 90점 이상이면 우수, 그렇지 않으면 노력으로 표시를 하고 싶대요. 이때는 어떤 함수를 이용을 해야 할까요? if와 또는 조건, or와 함수를 사용을 하면 됩니다. 자, 결과사를 직접 한번 해보세요. 결과값 나온 친구는 나왔다 표시해주고요. 시작이 나왔고. 오케이. 자, 어렵지 않아요. 중첩을 할 때 기억할 거는 중첩할 때 함수의 이름을 쓸 때는 함수 이름과 여는 괄호, 닫는 괄호까지 한꺼번에 넣어준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평균을 구해놓고 그 평균에 해당되는 합격과 불합격을 구했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L2셀에 클릭해서 셀 포인터를 갖다 놓고요. 만약에 아니야. 그건 나중에 하자. 그건 나중에 할게요. 자, 결과 4까지 이용을 해서 다중 if문과 and, or 함수까지 사용을 해봤어요. if 함수의 마지막 if error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볼게요. 아래쪽에 있는 if error 시트를 열어주시고요. 자, if error라는 함수는 오류가 발생됐을 때 뭔가를 결과값을 반환해 줄 수가 있어요. 먼저 평균 가격을 구하는 식을 잠깐만 보면은 평균 가격은 판매 금액 나누기 판매 개수로 구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직접 한번 계산식을 만들어 볼게요. 이 셀에 클릭해서 셀 포인터 갖다 놓고요. 결과값을 표시할 이 셀에 셀 포인터 갖다 놓고 수식 입력 기호 는 판매 금액 C2셀 나누기 판매 개수 판매 금액 나누기 판매 개수까지 했으면 엔터. 강호동의 평균 가격은 10,000원이라고 나왔어요. 채우기 핸들 더블 클릭. 그런데 손예진과 아이유는 오류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자, 이렇게 평균 가격을 구했는데 오류가 발생을 하면은 오류라는 게 나오면 별로 보기 안 좋아. 그래서 오류가 있을 때는 무조건 여기에 보면 평균 가격에 오류가 생길 경우 무조건 0으로 표시하시오. 오류가 있을 때 뭔가에 반환되는 내용을 지정을 할 때는 if error라는 함수를 이용해 줄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평균 가격 모두 영역 지정해서 delete
기존에 있는 평균 가격 지워주고요. 오류가 발생하는 걸 확인을 했으니까 오류가 생길 때는 무조건 0으로 나타내 주라고 했어요. if error라는 함수를 이용을 할게요. 수식 입력 기호는 if error 더블 클릭 그리고 함수 마법사까지 열어주기 바랍니다. 강호동의 자료만 보이도록 함수창의 위치 이동을 해줬고요. 자, value는 값이에요. 오류를 판별할 값. 우리는 어떤 값을 가지고 오류를 판별할 거예요? 판매 금액 나누기 판매 개수. 아까와 똑같이 value에다는 C itself 판매 금액, 강호동의 판매 금액 나누기 강호동의 판매 개수 C2 나누기 D2. 만약에 오류가 있을 때 0을 표시해 주래요. value if error에 0 또는 뭐 특정 문자를 오류라고 넣어줘도 상관없어요. 지금 우리는 0 그리고 확인 그리고 채우기 앤드 더블 클릭. 아까는 오류가 나와 있던 것에 if error에 넣어줬던 0이 나타나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됐나요? 자, if라는 함수는 조건을 만족할 때의 값과 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때의 값을 넣어주는 함수이고 and 함수는 여러 개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지 or 함수는 여러 개의 조건 중 하나라도 만족하면 되는지를 판별해서 true 값과 false 값을 돌려주는 함수였습니다. 그리고 if error라는 함수는 오류가 있을 때 특정 다른 것을 반환해줄 때 사용하는 함수. 지금 우리는 0이라는 숫자로 사용을 했지만 여기에는 만약에 내가 자, 판매가 하나도 없던 사람에게는 판매하세요라는 문자열을 넣어줘도 상관이 없어요. 아까 우리는 이 value if error에 0이라고 입력을 했지만 문자열로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알았죠? 자, 마지막 찾기 참조함수를 불러와 주기 바랍니다. 찾기 참조함수. 찾기와 참조함수. 찾기와 참조함수 시트를 파일을 열어주고요. 그 중에 추주 문서, 추주 시트를 먼저 열어주기 바랍니다. 추주. 자, 추주 함수에 보면 자, 성별이 문제를 먼저 볼게요.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하여 성별을 구하시오. 주민등록번호가 앞자리가 주민등록번호가 1이면 남, 2면 여, 3이면 남, 4면 여. 너희들의 성별은 몇이니? 나는 2야. 너희들은? 여자들은 4고 용식이는 3일 거예요. 이렇게 1, 2, 3, 4를 가지고 성별, 남, 여라는 거를 판별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중첩할 때 어떤 함수를 먼저 선택해야 되는지 요령 하나 알려줄게요.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두 가지 함수가 있을 때 먼저 실행할 함수는 최종 결과값을 입력할 함수예요. 지금 우리가 남, 여라는 값을 입력하는 것은 left 함수일까요? choose 함수일까요? choose 함수예요. choose 함수는 아까도 사용을 했지만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각각 다른 값을 입력해 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1일 때의 값 남, 2일 때의 값 여, 3일 때 남, 4일 때 여라는 값을 넣어줄 choose 함수를 먼저 실행을 합니다. choose 함수 실행는 choose 더블 클릭하고 함수 창도 열어주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왔나요? 자, 인덱스 넘은 아까 이야기한 1, 2, 3, 4라는 숫자를 얘기를 해요.
지금 1, 2, 3, 4는 구해져 있어? 아직 안 구해져 있어? 아직 안 구해져 있어요. 이 1, 2, 3, 4는 어떻게 구해와야 할까요? 근데 여기 잘못 써 있다. left 함수가 아니라 mid 함수예요. left는 왼쪽에서부터 추출해 오는 함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mid 함수를 이용할 거고요. 인덱스 넘의 mid, mid 바로 열고 닫고 인덱스 넘의 mid 함수를 이용해서 주민등록번호에서 성별에 해당되는 1, 2, 3, 4를 추출해 올 거고요. mid 열고 닫고 한 다음에 수식 입력줄에서 mid 클릭. 자, 그러면 함수창이 mid 창으로 바뀌었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텍스트에 클릭해서 커서 배치. 텍스트에 클릭해서 커서 배치. 자, 우리는 어떤 자료에서 문자를 추출해 와야 돼? D2셀에 있는 주민등록번호. D2셀에 있는 주민등록번호에서 스타트 넘. 몇 번째 자리에서 몇 개의 문자를 가지고 와야 할까요? 왼쪽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자료에 1, 가지고 있는 자료에 1, 2, 3, 4, 5, 6, 7, 8번째 자리에서부터 몇 개를 가져오면 된다? 요거 1개. 스타트 넘의 8, 넘 체어의 1. 스타트 넘의 내가 선택한 D2셀에 왼쪽에서부터 8번째 1개를 뽑아 오겠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1, 2, 3, 4를 이제 추출을 했어요. 1일 때의 값, 2일 때의 값, 3일 때의 값, 4일 때의 값을 입력하기 위해 다시 어디로 돌아간다? 수식 입력줄에 있는 choose 클릭. 추출했으니까 choose 클릭. 자, value 1에다가는 남, value 1에 남, value 2에 여, value 3에 남, value 4에 여. 여기까지 됐으면 그대로 확인 클릭. 채우기 핸들 더블 클릭해보면 남녀로 나오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choose라는 함수와 mid 함수 고쳐놔야겠다. left 함수가 아닌 mid 함수를 이용을 해야 되고요. 자, mid, left, right 함수 지난주에 사용을 했었어. right 함수는 가장 오른쪽에서 원하는 문자요. 원하는 개수만큼 추출해 올 수 있고 left는 왼쪽에서부터 원하는 문자요. mid 함수는 중간에서 문자를 추출해 오는 함수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결과값 잘 나왔나요? 자, 요번에는 VLOOKUP, HLOOKUP 함수로 갈 거야. 조금 머리가 아플 수 있는 함수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데이터베이스 함수와 HLOOKUP, VLOOKUP 함수는 항목 이름을 포함해서 영역 지정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화면 잠깐만 보기 바랍니다. 자, VLOOKUP, HLOOKUP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VLOOKUP, HLOOKUP 함수는 똑같아. 단지 가지고 있는 표가 행방향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는 표인지 가지고 있는 표가 열방향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는지 가로에 펼쳐져 있는 내가 돌려받고자 하는 값들이 가로에 펼쳐져 있는지 또는 세로에 펼쳐져 있는지에 따라서 HLOOKUP, VLOOKUP을 판별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우리가 돌려받고자 하는 자료에 보면 직원 아이디에 해당되는 부서명을 돌려받고 싶대요. 내가 돌려받고자 하는 부서명은 세로로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무슨 함수를 이용하면 된다? VLOOKUP 함수를 이용하면 된다. 아래쪽에 있는 직원에 해당되는 성명을 뽑아올 때는 성명이 가로의 분포가 되어져 있어요. 이때는 어떤 함수를 이용해야 된다? HLOOKUP 함수를 이용하면 됩니다.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보면 자,
lookup value, table array, call index num 또는 row index num 그리고 range lookup 네 가지의 인수가 필요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회원 아이디 또는 이름을 가지고 해당되는 일치되는 다른 값을 돌려받을 수가 있고요. 보면 참조표에 작성된 항목과 일치되는 값을 돌려받아 계산할 때 사용하는 함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lookup value, table array, call index num, row index num, range lookup이라는 함수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먼저 결과값을 표시할 G2셀을 클릭해서 셀 포인터 배치. 직원 아이디에 40이라는 값이 이미 들어가져 있어요. 맞나요? 너희들 화면에도 40이 나와져 있니 얘들아? 그 40에 해당되는 부서명을 돌려받고 싶어요. 결과값을 표시할 G2셀에 갖다 놓고 우리가 돌려받고자 하는 부서가 열의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는 VLOOKUP, VL만 입력해도 VLOOKUP 함수가 나올 거고요. VLOOKUP 더블 클릭 따닥 함수창 열어주세요. 자, lookup value는 찾을 값이에요. 우리는 어떤 값을 가지고 부서를 찾을 건가요? 위에 있는 직원 아이디 G1셀 클릭. G1셀에 있는 직원 아이디에 해당되는 부서명을 돌려받을 거고요. lookup value는 G1셀 클릭. 테이블 어레이는 자, 우리가 돌려받고자 하는 값이 어디에 작성이 되어져 있어? 여기 왼쪽에 작성이 되어져 있죠. 테이블 어레이에 커서가 배치됐는지 확인을 하고요. 항목 이름을 포함한 직원 아이디에서부터 성명 전체 영역 지정. 자, 그리고 콜 인덱스 넘은 내가 지금 영역 지정한 그 테이블 어레이에서 일치되는 자료가 있는 행렬 번호를 직접 입력을 해야 돼요. 즉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에 보면 지금 우리가 테이블 어레이에 이렇게 영역 지정을 했어요. 이 상태에서 콜 인덱스 넘은 영역 지정한 테이블 어레이 안에서 여기 안에서 여기가 1, 첫 번째 열, 여기가 2, 두 번째 열, 여기가 세 번째 열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내가 돌려받고자 하는 부서가 두 번째 열의 분포가 되어져 있으니까 콜 인덱스 넘에는 내가 직접 뭐라고 입력한다? 숫자 2. 내가 영역 지정한 테이블 어레이에서 가장 첫 번째가 1, 두 번째 열이 2, 세 번째 열이 3이라는 콜 인덱스 넘을 의미한다라는 거 기억을 하고요. 우리는 가지고 있는 부서명을 돌려받을 거니까 직접 2라고 입력을 합니다. 레인지 룩업은 내가 직원 아이디에 해당되는 정확히 일치되는 부서명만 입력받을 거예요. 그래서 아래쪽에 보면 0이라는 값과 1이라는 값으로 넣어줄 수가 있어요. 0은 정확하게 일치되는 찾으려는 값이 있을 때 정확하게 일치되는 값 0, 비슷한 값은 1이라는 값을 넣어줄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는 0, 정확하게 일치되는 값 0, 그리고 확인 클릭. 그러면 생산부가 나오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됐나요? 나왔어 얘들아? 자, 그러면 너희들이 직접 H2셀에 이 직원 아이디에 해당되는 이름이 나오도록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H2셀에 직원 아이디에 해당되는 성명이 나오도록 VLOOKUP 함수를 이용해 한번 직접 만들어 보기 바랍니다. 직원 아이디를 가지고 성명을 찾아오는 거예요. VLOOKUP 함수를 이용을 해야 합니다.
결과값 나온 친구는 손들어 표시해 주시고요. 예진이 나왔고. 수연이 나왔니? 신정이 나왔니? 아직 안 나왔고. 예린이는 아직 안 나왔나? 용식이는? 아직. 0이랑 1이랑 뭐였죠? 0은 정확하게 일치돼. 레인지 루업 얘기하는 거지, 수연아? 네. 자, 0은 정확하게 일치되는 값, 1은 비슷한 값. 우리는 0, 정확하게 일치되는 값 0. 회원 아이디에 해당되는 성명을 돌려받도록 작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가지고 있는 회원 아이디가 lookup value, 테이블 어레이는 돌려받을 값이 있는 표 전체 영역 지정, 항목 이름을 포함한 영역 지정, 콜 인덱스 넘은 내가 지정한 테이블 어레이의 가장 첫 번째 열, 두 번째 열, 세 번째 열 중에 내가 돌려받고자 하는 값은 세 번째 열에 있었어요. 자, 한번 여기를 비교를 해보세요. 자, lookup value는 G1셀에 있는 회원 아이디, 위에 있던 회원 아이디, 테이블 어레이에 있는 표 전체, 콜 인덱스 넘은 세 번째 열에 있는 성명, 레인지 룩업은 정확하게 일치되는 값 0. 자, 이제 결과값 다 나왔나요? 신정이 나왔고, 예린이 나왔고, 수연이 나왔고, 오케이, 용식이 나왔고, 오케이. 자, 그러면 아래에 있는 거는 쉬워요, 그러면. 단지 우리가 돌려받고자 하는 성명이 어디에 분포가 되어져 있으니까 행에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함수를 이용하면 된다? hlookup 함수를 이용하면 된다. 결과값을 표시할 C17셀에 클릭해서 셀 포인터 갖다 놓고요. 자, 는 hlookup 더블 클릭 함수창까지 열어주세요. 정말로 똑같아, 얘들아. 자, 여기까지 왔나요? 자, lookup value는 우리가 직원 아이디를 가지고 성명을 찾고 있으니까 C16셀에 있는 직원 아이디 42셀 클릭, 42 클릭. 그러면 C16이라고 나올 거고요. 테이블 어레이 위에 있는 B12에 있는 직원 아이디에서부터 K14까지 영역 지정. 자, 로우 인덱스 넘은 몇을 하고 입력하면 될까요? 손가락으로 몇으로 입력할까? 1, 2, 3 중에 몇을 입력해야 될까요? 3. 맞아요. 3을 입력을 합니다. 로우 인덱스 넘의 3. 왜냐하면 내가 지금 영역 지정한 요 테이블 어레이에서 직원 아이디가 첫 번째, 부서명이 두 번째, 성명이 세 번째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로우 인덱스 넘의 3이라고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레인지 룩업은 정확하게 일치되는 값 0. 그리고 확인 클릭. 그러면 42번에 해당되는 남규리로 나오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면 직원 아이디 42를 한번 클릭을 해보세요. 바로 위에 직원 아이디 42 클릭. 자, 목록 단추 나와져 있어요. 목록 단추를 눌러서 37로 한번 바꿔보세요. 37. 자동으로 이하진. 바뀌나요? 자, 다시 목록 단추 눌러서 38. 윤준희. 자, 이렇게 내가 만들어 놓은 자료에 뭔가 자료를 검색할 때 hlookup, vlookup 함수를 이용해서 내가 선택한 찾으려는 값과 일치되는 뭔가의 값을 돌려받을 수가 있어요. hlookup, vlookup 함수를 이용을 했고요. 가장 어려운 인덱스, 매치 함수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인덱스 매치 함수로 돌아오고요. 자주 출제는 되지 않지만 간혹가다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자, 여기 인덱스라는 함수와 매치 함수는 우선은 매치 함수를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매치 함수는 내가 찾으려는 값과 일치하는 행이나 또는 열번호를 돌려받을 수가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서 지금 우리는 영업사원 김나영, 3월에 영업사원 김나영에 해당되는 매출 목표를 구하고 싶어요. 매출 목표를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김나영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3월의 매출이 어디에 있는지 요 중간 셀에 해당되는 값을 여기다가 표시를 해야 돼. 그러면 김나영이 몇 번째 행에 있는지, 3월이 몇 번째 열에 있는지를 알아야 일치되는 값을 돌려받을 수가 있어요. 인덱스라는 함수는 잠깐만 만들었던 것 같은데. 자, 인덱스라는 함수는 셀 범위나 데이터 배열에서 행렬 변호가 교차되는 곳에 있는 값을 돌려받을 때 인덱스라는 함수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정한 범위에 행번호 입력해주고 열번호 입력하면 일치되는 교차되는 지점의 값을 돌려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매치라는 함수는 지정된 범위에서 내가 찾으려는 값과 일치되는 상대적인 위치값을 반환해 줄 수가 있어요. 김나영이라는 직원이 몇 번째 행에 있는지, 3월이라는 값이 몇 번째 열에 있는지를 돌려받을 수가 있어요. 매치 타입은 우리는 0으로 이용을 해주면 돼요. 자, 일치되는 값을 찾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0이라는 매치 타입을 사용을 하면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고요.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먼저 김나영이 몇 번째 행에 있는지 여기에다가 B10셀에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자, 김나영이 몇 번째 행에 있는지 표시를 하기 위해서 어떤 함수를 이용하면 된다? 인덱스와 매치 중 매치 함수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는 매치, M-A-T-C-H 매치 함수 더블 클릭해주고요. 함수창 열어주세요. 자, 여기까지 왔나요? 자, 룩업 밸류는 우리는 김나영의 상대적 위치를 알기 위해서 룩업 밸류는 B9셀에 있는 김나영 클릭, B9셀에 있는 김나영 클릭, 그리고 룩업 어레이에 클릭을 하고요. 자, 김나영이 어디에 있는지 상대적 위치를 찾을 원본 자료예요. 우리는 룩업 어레이는 최현우에서부터 이철호까지 영역 지정, 최현우에서부터 이름에 대해서 영역 지정, 그리고 매치 타입은 정확하게 일치되는 값 0, 그리고 확인 클릭. 그러면 김나영이라는 사람이 1, 2, 세 번째 행에 있대요. 자, 됐나요? 자, 이번에는 3월이 몇 번째 열에 있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똑같이 상대적 위치를 알아보는 는 매치 함수창 열어주고요. 는 매치. 자, 이번에는 3월이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를 알아보고 싶어요. 그래서 3월이 있는 C9셀 클릭. C9셀에 있는 3월이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 상대적 위치를 알고 싶어요. 룩업 어레이에 클릭을 하고요. 위에 있는 C1셀 1월에서부터 6월까지만 영역 지정. 내가 지금 지정한 영역 지정 안에서
3월은 몇 번째 위치에 해당되는지 알아보고 싶어요. 정확하게 일치되는 값 0. 정확하게 일치되는 값을 돌려받기 위해 0. 그리고 확인 클릭. 자, 됐나요? 그러면 김나영이라는 사람은 세 번째 행에 있었고요. 세 번째 행에 있었고요. 3월이라는 자료도 세 번째 열에 있었대요. 그래서 요 자료를 4378을 돌려받는 인덱스 함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값을 표시할 B12셀에 클릭해서 셀 포인터를 배치합니다. 결과값을 표시할 B12셀 클릭. 자, 는 인덱스 더블 클릭. 함수 마법사 fx. 자, 여러 개의 표가 있을 때는 레퍼런스가 들어가 있는 두 번째고요. 지금처럼 우리는 하나의 표 안에서 상대적 위치, 교차되는 위치를 찾는 값이기 때문에 어레이로 되어져 있는 첫 번째 값. 확인 클릭. 자, 어레이는 우리가 3행 3열에 일치되는 값, 숫자 자료에 대한 원본 자료, 요 자료 안에서 행과 열이 교차되는 값을 돌려받겠다. 어레이는 원본 자료 항목 이름을 제외한 숫자 자료에 대해서만 영역 지정. 로우 인덱스 넘은 우리 아까 김나영의 상대적 위치 지정해놨어요. B10셀. 콜 인덱스 넘은 아까 3월의 상대적 위치도 지정해놨어요. C10셀. 그리고 확인 클릭. 그러면 4378이라는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원래는 는 인덱스라고 해서 매치 함수를 이용해서 김나영의 상대적 위치 그리고 3월의 상대적 위치를 구해오는 함수를 원래는 중첩을 해야 돼. 한번 해볼 수 있을까 얘들아? 자, 옆에다가 C12셀에다가 중첩을 해서 이 값을 돌려받는 값을 한번 찾아볼까요? 는 인덱스. 바로 인덱스로 들어갑니다. 함수창 열어주고요. 중첩을 해서 하나의 셀에다가 바로 결과값을 구할 거고요. 어레이 로넘 콜럼으로 되어져 있는 확인 단추 첫 번째 거 놓고 아까와 똑같이 인덱스 함수 나왔어요. 항목 이름을 제외한 원본 자료, 숫자 자료 영역 지정. 지금 영역 지정한 숫자 자료에서 로넘에다 클릭해서 커서 배치하고요. 김나영의 상대적 위치는 뭐를 이용해서 구해와야 한다? 매치. 직접 로우 인덱스 넘에 match 괄호 열고 닫고 직접 매치 열고 닫고 그런 다음에 수식 입력줄에서 매치 클릭. 그런 다음에 수식 입력줄에서 매치 클릭. 자, 매치 함수 창으로 바뀌었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함수를 중첩할 때 주의할 점은 반드시 사용할 항목을 클릭해서 커서를 배치해야 돼요. lookup value에 클릭을 합니다. 우리는 김나영의 상대적 위치를 찾아야 되니까 만들어져 있는 B9셀 클릭. 김나영 클릭. 자, lookup array 김나영이라는 상대적 위치는 B2셀의 최현우에서부터 2차로 사이에서의 상대적 위치. lookup array는 최현우에서 2차로 원본 자료에서 상대적 위치를 찾아올 거고요. 매치 타입은 정확하게 일치되는 값 0. 자, 여기서 확인을 누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아직 안 돼요. 우리는 로우넘만 사용을 하고 있어. 다시 어디로 돌아간다? 인덱스 함수로 복귀합니다. 수식 입력줄에서 인덱스 클릭. 수식 입력줄에서 인덱스 클릭. 자, 요번에는 컬럼 넘에다가 클릭해서 커서 배치하고요. 행 번호는 구했어.
이제 3월에 해당되는 열번으로 구하기 위해서 아까와 똑같이 매치 열고 닫고 매치 열고 닫고 그런 다음에 수식 입력줄에서 매치 클릭 수식 입력줄에서 매치 클릭 자, 매치 함수창에 lookup value 클릭 매치 함수창에 lookup value 클릭 우리는 3월의 상대적 위치를 구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C9셀에 있는 3월 클릭 lookup value에 C9셀에 있는 3월 클릭 자, lookup array는 1월에서 6월 사이의 상대적 위치니까 lookup array에 클릭해서 커서 배치하고요. 위에 있는 C1셀에서부터 H6셀까지 1월에서 6월까지 영역 지정 그리고 정확하게 일치되는 값 0 그런 다음에 인덱스로 돌아와서 제대로 마무리가 됐는지 확인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array 내가 지정한 요 숫자 자료에서 콜 인덱스 콜럼 그리고 로넘에 3행과 3행이 들어가져 있어요. 3열 3행 3열이 들어가져 있고요. 확인 클릭 요렇게도 구할 수 있어. 문제에서는 두 번째 했던 요 방법으로 문제에서 나옵니다. 하나의 셀에 인덱스와 매치를 같이 중첩을 해서 원하는 결과값을 구해낼 수 있도록 하나의 셀에 중첩하는 내용이 대부분 등장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했는데 어려웠지? 어려웠지? 자, 특히 아마 인덱스 매치 함수가 많이 헷갈리고 각각 어떤 함수를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는지 난해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자, 영상을 바로 오늘 편집을 해서 유튜브에 올려놓을 거니까 반드시 연습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주에 문제에 있는 그 기출문제 책에 있는 문제를 풀을 때 잘 따라올 수가 있으니까 꼭 복습을 해주기 바랍니다. 알았죠? 자, 오늘 여기까지 수고했고요. 자, 다음 주 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 안녕. 잘 가, 예진아. 잘 가, 예진아. 잘 가, 이수연아.